이런 방법도 될 수 있겠죠. 다른 국가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지? 선진국은 부동산 시스템이 어떻지? 우리는 임대 임차의 관계가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지? 독일은 왜 임대인이 임차인 면접까지 볼까? 왜 그렇게 됐을까? 영국은 렌트비가 얼마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월세 상승률이 치솟으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 나가는 겁니다. 월세가 우세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유일의 전세제도는 없어지게 되고 영국이나 독일, 미국처럼 월 렌트비로 어마어마하게 내가면서 살게 되겠구나. 자, 오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을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무지했던 사회초년생 시절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부동산 초보인데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투자할 돈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늘 이야기합니다만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신 분이 부동산 공부 및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무섭도록 많은 시간이 아마 실패하기 어렵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심 갖기를 너무 잘하셨고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매번 드리는 방식은 부동산 유튜브 구독하고 친숙화 단계니까요. 부동산 책 읽고 강의 듣고 요 순서입니다. 도전이 체질이시라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시중에 부동산 강의부터 듣는 것이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깨닫고 납득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한두 채는 살 수 있지만 부를 읽을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정도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기의 방식대로 밟아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떤 책을 추천할 거냐 문의하신다면 사실 민망하긴 합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부동산 책들을 참 많이 읽어본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담아 제 책을 썼으니까요.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혹시 임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드리는 무료 전자책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어느 정도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좀 쌓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당위성이 형성이 됐다면 강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높아심에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금리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미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고 자본주의 생리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다만 독서가 됐건 강의가 됐건 간에 실제 투자 영역을 벗어나는 거시적인 관점의 책들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투자하려는 영역, 자본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우위를 점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이 될 수 있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도 있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임장을 가고 입지를 배우고 비교 평가를 배우고 그렇게 실제 투자에 유관한 영역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토익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다이렉트로 토익 공부를 해야지 언어학의 역사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직접적인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경험적 지식이 필수예요. 실제로 경험해보고 현장에서는 현장 지식을 쌓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입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전세가나 매매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리스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부터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입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익혔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주요 입지 요소보다는 조금 적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영향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더 봐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 금리나 인플레이션 등을 공부해 나가면서 상관관계를 찾아 나가고 흐름을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실력이 쌓이면서 부동산에 더 디테일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공부를 확장해 나가고 나중에는 국내 경제, 세계 경제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될 수 있겠죠. 다른 국가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지? 선진국은 부동산 시스템이 어떻지? 우리는 임대 임차의 관계가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지? 독일은 왜 임대인이 임차인 면접까지 볼까? 왜 그렇게 됐을까? 영국은 렌트비가 얼마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월세 상승률이 치솟으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 나가는 겁니다. 월세가 우세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유일의 전세제도는 없어지게 되고 영국이나 독일, 미국처럼 월 렌트비로 어마어마하게 내가면서 살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부동산 싸고 좋은 거 잡으려고 할수록 이상한 물건을 사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시드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싸고 좋은 거 잡으려고 할수록 이상한 물건을 사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다른 의미에서 싸고 좋은 거 잡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전자의 의견은 부동산이 무조건 가격이 가치와 같다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사실 가치와 가격이 늘 동등하다면 부동산 투자자는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겠죠. 늘 투자는 인간의 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가격과 가치가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가격 이꼴 가치가 아닌 경우, 더 쉽게 말해서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이상하게 싼 물건인 것이죠.
그걸 소위 저평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드가 얼마냐보다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느냐, 즉 저평가 매물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금은 3,000으로도 2,000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상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는 늘 이 저평가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지 시드의 문제가 아님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투자 지식과 실력을 좀 쌓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늘 옳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드가 크면 클수록 이상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물건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대학 생활은 참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분들이 가지는 취업의 무게감이나 너무도 상향 평준화돼 버린 스펙을 생각해 본다면 감히 내 때는 어땠고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기 참 낯간지럽고 부끄럽습니다. 다만 그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고등학교 시절에 부족했던 공부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이저 네임을 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오히려 고등학생 때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규 1교시 이전에 개설되어 있던 외국어 수업을 새벽같이 가서 듣고요. 5시에는 학원에 강의 알바하러 가고 끝나면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버스 타고 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하는 생활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5번에 한 번은 친구들이 부르는 술집으로 가서 술 먹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인생을 대학이나 혹은 그 이후에 얻게 될 직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늘 미래가 불안해 학창시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대기업 19년차, 부동산 투자자 5년차로 살면서 돌아보니까 그게 참 그리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 사회가 씌워놓은 틀을 밖으로 나와야, 아니 몸은 나오지 않더라도 사고는 그 틀 바깥으로 나와야 그 어처구니 없는 직장의 계급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뒤집는 기술은 모조리 다 회사 밖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직장은 내가 나중에 내 사업 혹은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곳, 내게 대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곳, 내가 에너지를 쌓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아무것도 모를 때 모임 가서 배우는 건 어떤가요? 추천해 주실 모임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모임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부동산 공부하는 동료, 투자 동료를 가지는 것은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소위 환경 세팅이 되니까요. 고민이 되고 힘들 때 서로 동기부여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게 그 환경입니다.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 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 주변을 부동산 투자자로 채우면 나도 어느새 부동산 투자자가 돼 있을 겁니다.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커뮤니티나 공부 모임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모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건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만 가급적 초보일 때는 배우는 곳을 잘 선택하시고 B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다가구 이런 것들이죠. 아파트는 일반 매매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B아파트나 경매 등을 해보시겠다면 기본적인 부동산 공부를 먼저 하신 뒤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건물주, 월세 따박따박의 표현에 이상한 물건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늘 젊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깡패예요.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동기들이 첫 사회생활에 달콤함에 빠져 있더라도 홀로 묵묵히 투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몇 년 안가 동기들과 참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고 노후 준비도 해놓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책 한 권으로 부동산 자산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투자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